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상당수는 수백 년이 지난 작품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현대 기술은 명화 속에 숨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미스터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어요. 모나리자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살바도르 달리가 가장 유명한 그림을 그릴 때 영감을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외에도 다양한 예술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세계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수수께끼 같은 초상화 중 하나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보관 과정에서 첨단 스캔 기술을 통해 전문가들은 모나리자의 눈에서 숨은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글자들은 모델의 다른 신분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죠. 다빈치 코드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진 못하지만 모나리자의 눈과 초상화의 배경에 어떤 종류의 코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탈리아 국립문화유산원위원회 위원들은 그림을 현미경으로 보면 모나리자의 눈 중 하나에 L과 V라는 글자가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른 글자들도 있지만 이 두 글자만큼 해독하기는 어렵습니다. 배경은 잘 살펴보면 여기 아치에 72라는 숫자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자 L과 숫자 2일 수도 있는데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 500년이 넘은 작품이잖아요. 과학자들은 이 모든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LV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약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72는 어떨까요? 글쎄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 그림을 보세요. 대사들이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한스 홀바인이 그린 작품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악기, 지구본, 당시의 최첨단 기기에 둘러싸인 튜더 왕실의 두 남자가 그려져 있을 뿐 특별한 것이 없는 그림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삶에 꽤 만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 르네상스는 상징주의에 대한 사랑으로 유명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 그림은 부와 교육에 대한 단순한 축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뒤에 숨은 실화는 훨씬 더 불길합니다. 전경에 있는 회색 디스크에 주목하세요. 형태가 없고 왜곡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왼쪽 하단에서 바라보면 이 길쭉한 물체가 사람의 두개골로 변하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VR 체험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두개골은 아무리 부유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주는 메멘토 모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최대한의 삶을 살아야 해요. 이 초현실적인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기묘하게 녹아내리는 형태의 소름이 끼치지만 누구도 무관심할 수 없는 작품이죠. 1931년에 제작된 살바도르 달리의 기억의 지속성입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요소는 녹아내리는 시계는 까망베르 치즈가 녹는 질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살바도르 달리의 세로코 수염에 비교해보면 그림의 전체 풍경이 이상할 정도로 이완되어 있어요. 이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는 달리가 햇볕에 녹는 부드러운 까망베르 치즈 한 접시를 보고 있을 때 떠올랐다는 소문이 있어요. 하지만 치즈 시계는 제쳐두고서라도 이 그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꿈에서 영감을 받은 이 풍경은 우리가 보는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꿈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현실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아시다시피 초현실주의자들은 관객의 마음을 속이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러한 그림 기법을 트롱프리유라고 합니다. 달리의 경우 그는 편집증적 비판적 방법이라고 불리는 자신이 만든 방법으로 작업했어요. 네, 확실히 광기가 느껴지네요. 달리는 하나의 대상에서 시작해서 일종의 비합리적이고 무의식적인 연상을 통해 이러한 느낌을 유도했습니다. 이제 피터 브류겔의 이 유명한 그림을 보세요. 이 걸작의 공식 제목은 네덜란드 속담입니다. 네덜란드의 번화한 거리를 매우 세밀하게 묘사한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림은 제목이 다소 이상하죠? 하지만 이름 그대로 이 그림에는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속담이 숨어 있으니 모두 찾아보세요.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지구본이 보이시나요? 거꾸로 뒤집힌 지구본은 온 세상이 뒤집혀 있다는 속담을 상징합니다. 이제 등 뒤에서 타오르는 불을 끄기 위해 최대한 빨리 달리고 있는 이 남자에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에 불이 붙은 것처럼 달려라 라는 말이 있죠. 여기 한 남자가 불이 난 집에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누가 다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해요. 모닥불에 마시멜로 구워 먹기와 비슷하죠. 이제 뒤에 있는 세 사람이 줄로 서 있습니다. 이들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는 속담을 상징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여기에는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모습이 보이는데 항상 더 큰 물고기가 있다는 속담이 숨어 있습니다. 지구본을 들고 있는 이 남자는 실제로 세상을 손바닥 안에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갑옷을 입고 입에 칼을 물고 있는 남자는 이빨까지 무장했다는 속담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있습니다. 꽤 쓸모없는 직업이네요. 이 사진에서 다른 속담을 발견하셨나요? 댓글로 발견한 속담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사진, 그리고 또 다른 비밀. 최근 한 발견으로 이 많은 사람들 뒤에 숨은 미스터리가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일까요? 이 텅 빈 해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건 어때요? 1600년대 셰베닝겐 모래라는 그림이 그려졌을 때 해변에 있는 고래를 중심으로 한 무리의 해변 방문객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도중에 어딘가에서 고래가 덧칠됐어요. 이로 인해 그룹은 뚜렷한 이유 없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츠윌리엄 박물관에서 이 그림을 복원하던 중 공중에 떠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변에 있는 고래의 지느러미였어요. 왜 터치를 했을까요? 그림 복원 작업에 참여한 복원가에 따르면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는 그림에 살아있지 않은 동물을 묘사한 것이 불쾌하게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래를 지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조각상 중 하나예요. 전 세계 곳곳에 다비드 실물 크기의 복제품이 30개나 있어요. 하지만 이 걸작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다비드상을 보는 각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이 조각상의 얼굴을 정면으로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아래에서 보면 다비드의 얼굴은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얼굴을 마주보고 보면 그의 표정은 두려움이나 심지어 분노의 표정으로 변해요. 한 논문에서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의 고뇌에 찬 상태에 대한 다른 단서, 즉 발의 정맥이 튀어나오고 이마에 주름이 잡힌 모습을 남겼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물맷돌과 돌멩이 몇 개만으로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보호한 어린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인 다비드 이야기에서 이 걸작의 영감을 얻었습니다. 이 고전에는 연약한 소년이 등장하지만 위대한 예술가의 다비드는 남성적 완벽함의 정점으로 여겨지죠. 이 조각상의 무게는 5,670kg에 달하고 높이는 무려 5m로 2층 건물 내지는 다 자란 길인 만큼이나 높습니다. 이 조각상의 크기는 예술적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물류의 결과예요. 원래 이 조각상은 피렌체 대성당의 천장 틈새에 설치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했죠.